네, 안녕하십니까. 진선여고 통합과학 수업을 담당하게 된 김동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통합과학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2학기 통합과학을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학기 때 저희가 시험을 보면서 역시나 마지막 기말고사 때 자료 해석 문항 자체가 매우 증가했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나 도표나 모식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그 문항 자체가 풀리도록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세부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결합형 자료들이 매우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축의 의미가 많이 변화됐고 Y축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수능형 문항 자체가 좀 많이 구조화시켜서 나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항들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좀 들어가야 되냐, 저는 자료 해석을 좀 루틴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항풀이를 할 때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루틴화해서 만들어주고 수능형 자료들을 실제로 좀 우리가 풀어보는 연습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변형된 문항들이 많이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EBS 변형 문항들 같은 거나 그리고 고2, 고3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문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작년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90점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 90점 초반이라는 건 결국 고난도 킬러 파트, 그리고 서술형에서 분명히 말장난 치는 거나 분명히 감점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킬러에 대한 연습, 서술형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한 문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딸린 문제들이 정말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서술형의 그 새끼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래서 그걸 좀 빠른 속도로 우리가 실제로 하고 넘어가는 연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들이 좀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타임어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객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서술형 자체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말에 분명히 누적시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 유도 파트가 그냥 이번 중간고사에 끝난다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분명히 기말고사 때도 누적돼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기말고사 때 누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2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총 3개의 대단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세 번째 대단원이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변화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파트 부분에서 이제 물화생지 부분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 물화생지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화학 파트, 그리고 물리 파트,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에서 한 2개 정도에서 하나 정도의 소단원들이 각각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험을 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시험 범위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화학 파트는 산화환원 부분, 그리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발전과 에너지원, 이 부분이 이제 전자기 유도 파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파트가 아마도 1개 또는 2개 정도의 소단원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범위들 중에서 그래도 좀 난이도가 높다 하는 부분이 결국은 산화환원 부분과 전자기 유도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문항을 조금 보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난이도가 한 중상 정도에서 상문항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리를 분석으로 이제 정량적인 추론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산소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유무나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경로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여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문제들도 나오겠지만 당연히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이동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산화환원 파트를 동시성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있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자기유도 파트인데 전자기유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문제 중에서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제 나왔던 문항이냐면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항이 그대로 나오는 문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전자기유도 현상에 대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고2, 고3에 나왔던 모의고사 유형들도 같이 봐야 이러한 문항들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력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뭐 렌츠의 법칙이나 전류의 방향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사고력 있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내려보면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에서 놓고 봤을 때 물리화학 파트가 이번 중간고사 때는 난이도가 가장 높게 나올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생명하고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중에서 한 중상 정도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형의 변별력, 그리고 고3 수능에서 나왔던 아마도 문제 유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전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리는 수능하고 내신형 문항들이 이제 반반 정도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능형 문항도 내신형 문항도 둘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나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킬러 문항을 고1 수준에 맞게 분명히 변형시켜서 내시는 문항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물리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량적인 자료 해석이 역시나 중요하다. 두 번째, 화학 파트는 금속의 반응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핵심 요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생명은 역시나 이제 긴 제시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시험지를 보게 되면 한 페이지 자체가 두 문항밖에 실리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독해형 문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어적인 우리가 해석 능력 또한 역시나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독해형 선지로 나오면 어떻게 변별력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교과서나 부교조에 나오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수능형의 고난도 복합 자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가져가는지 방법론 자체를 우리가 좀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2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념 자체를 구조화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개념은 뭐야, A라는 개념은 뭐야, B라는 개념은 뭐야, 이게 아니라 A라는 개념은 B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어. 연결성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집중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이 연결이 되면 문제 해결력 자체가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고 끝나자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식들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업 계획은 좀 어떻게 잡아봤냐면 앞쪽에서 난이도가 높은 걸 하자입니다. 앞쪽에서 난이도가 높은 물리와 화학 파트를 미리 먼저 저희가 선점을 하고 이 파트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연습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가 이제 역시나 난이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에서는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것들이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서 이 두 파트가 1, 2주차에 나갈 예정이고요. 3주차에서 저희가 그냥 계속해서 진도는 나가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풀이는 놓치지 않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4주차 때 이제 지질시대나 5주차 변이 같은 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떠한 교재들을 이제 좀 저희가 선택을 했냐면, 개념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통합과학이 나오는 내용으로 끝난다가 아니라 고2, 고3에 나왔던 내용들을 같이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수능형 자료들을 많이 가져다 놓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풀고 끝난다가 아니라 저는 2개의 주간지를 먼저 준비해서 줄 예정입니다. 이지 주간지 하나하고 좀 하드 주간지를 준비를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선택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필수로 푸는 주간지 하나, 그리고 하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 풀이가 많이 필요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 주간제를 줘서 2개의 주간제를 통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고난이도 자료 같은 경우에는 EBS나 그리고 그 외에도 나오는 모의고사 유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선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디서 낼 예정이냐면 테스트에서 계속해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출 자체로 테스트를 보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으로 이제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누적해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푸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더해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명들 중에서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테스트에 더 추가되어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차에 갔을 때 이제 필터라고 하여서 OX하고 가로 넣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만 풀이한다가 아니라 개념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필터를 통해서 우리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 결국은 관리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 진선여고 친구들 중에 공부를 사실 많이 하지 않는 친구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친구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문제를 더 풀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말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한 부분을 저는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친구들별로 각각 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서 친구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저희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말을 해줬냐면 개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깔끔한 정리가 된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내용 자체를 그냥 완벽하게 암기하자 이게 아니라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문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알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나 그리고 자료 해석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연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는 클리닉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클리닉을 할 때는 저희 친구들 각각 한 명 한 명이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 30분 그리고 이제 주중 클리닉을 진행할 예정인데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여서 시간 맞춰 진행을 하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단원별로 주요 설명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풀이 자체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조금 제가 확인을 하고자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뭐 카톡이나 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줌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 자체를 좀 오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줌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면은 반드시 마지막까지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선여고 수업은 8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개념 자체를 이제 계속해서 명확하게 붙잡을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 보고 끝난다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할 것이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진선여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너무나 열심히 하고 학교 시험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보내주시게 되면 같이 노력하여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강사였습니다.